안녕하세요. 프로젝트 2번 보고서 발표를 맡은 김현서입니다. 이전 파트에서는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짜보기도 하고 GPT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처리한 데이터를 LLM에 넣고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이전 시간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PT 데이터에서 결칙지를 제거하고 모든 데이터를 한 개의 CSV 파일 형태로 변환한 전처리된 데이터를 LLM에 넣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패널에게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전처리하였던 데이터의 경우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간, 칼로리, 운동, 그리고 심박 관련 데이터입니다. 변수명을 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되실 것이고 부족한 설명은 디스크립션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논-율 대 율, 컴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결칙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린 부분을 없앴고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를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LLM에 입력했습니다. 저희는 LLM끼리 토론을 시키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려고 했던 LLM은 총 3가지로 오픈AI의 GPT-4o,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의 딥시크 R1 라이트 프리뷰입니다. 그러나 딥시크의 경우 추후 보여드릴 프롬프트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까지 자기가 수행하면서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정보 전달 형식으로 말을 멈추지 않아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LLM은 오픈AI의 GPT-4o와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입니다. 저희 조는 총 3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및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Individual Data Analysis로 챗GPT와 제미나이 각각의 LLM들이 단독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Discussion for Data Analysis로 챗GPT와 제미나이 2개의 LLM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로는 Discussion for Data Analysis with Moderator로 두 번째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챗GPT와 제미나이가 토론을 하고 중간에 중재를 하는 역할의 모더레이터인 LLM, 챗GPT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3개의 LLM이 대화를 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각각의 LLM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모더레이터 LLM의 보고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모더레이터 LLM은 패널로 참가하는 챗GPT와는 다른 챗GPT입니다. 1번 시나리오에서 활용했던 프롬프트입니다. 데이터를 입력받은 챗GPT와 제미나이에 각각 추가로 영어로 입력한 프롬프트입니다. PP 데이터를 분석해 바이오 센서 데이터와 운동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는 프롬프트이고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각 단계의 결과에 따라 다음 작업을 결정하고 더 이상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면 터미네이션으로 종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이 사용한 분석 방법과 이유, 결과, 그리고 독출된 인사이트를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프롬프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챗GPT에게 한국어로 요약을 해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시를 잘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대화 내용에서 프롬프트에 제시된 지시를 제대로 따랐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챗GPT와 제미나이의 분석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PPT 외에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의 경우 아래 보이는 8페이지 분량의 대화 내용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 답변 안에서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분석을 했고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돈 후에 분석을 마무리했고 프롬프트에서 터미네이션임을 언급하고 종료를 하라고 했는데 터미네이션 언급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프롬프트에 제시된 지시를 제대로 따랐는지에 대해 아래 7페이지 분량의 대화 내용의 평가입니다. 제미나이의 경우 챗GPT와는 달리 한 답변 안에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분석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인사이트를 찾지는 않습니다. I will start, I will visualize, I will filter, I will analyze 등으로 뭘 시작할지 말하고
나서 분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에는 모든 인사이트를 한꺼번에 적고 터미네이션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평가한 챗GPT와 제미나이입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각각의 LLM이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분석 스타일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까지 보여드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키 파인딩스를 작성하여 이 칼로리와 심박수, 활동량, 활성화산소 수치에 대해 상관관계를 포함한 자세한 그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 방금 말씀드린 키 파인딩스의 1번에 해당하는 칼로리 소모량과 very active minutes 사이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분석을 하였는데 실제로 진행한 운동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로 우측 윗부분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 파인딩스의 2번에 해당하는 하트 레이트와 sedentary minutes의 음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종류에 따른 전체 평균 칼로리 소모 그래프를 그리면서 운동별 칼로리 소모량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챗GPT와 비교하여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미나이의 경우 닥스 형태가 아닌 일반 대화 형태로 보고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노션에 옮겨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result와 insights and conclusion을 통해서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 discussion for data analysis입니다. 이 챗GPT와 제미나이가 번갈아 가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최종 보고서를 각각 만들게 됩니다. 우선 챗GPT와 제미나이에 입력해준 두 번째 시나리오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두 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이 핏빗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협력한다. 그리고 둘은 번갈아 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결과를 활용해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면 터미네이션을 선언해서 분석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사용한 분석 방법, 결과, 통찰을 포함해 서로의 결과를 반영해 작성한다. 이런 내용의 프롬프트를 이 챗GPT와 제미나이에 입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챗GPT와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의 경우 8페이지 분량의 대화로 추후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저희 팀이 읽고 평가했을 때 대부분 1번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분석을 했고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완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의 경우 7페이지 분량의 대화를 진행 완료하였고 이 챗GPT가 분석한 내용을 전달받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데이터와 비교해서 챗GPT가 분석한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동의를 한다 라고만 하고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번 시나리오의 챗GPT와 제미나이의 대화 평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챗GPT가 2번 시나리오를 통해 만들어낸 최종 보고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시나리오와 조금 다르게 자신이 분석한 메소드를 요약해서 Analysis Methods를 정리를 했고 리졸트에 대하여 데이터 리미테이션과 키 파인딩스를 나누어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사이트와 컨클루전은 1번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작성을 하였고 레코멘데이션스를 통해서 데이터 리미테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 테크닉을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대화를 할 때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본적인 인사이트만 이 최종 보고서에다가 제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줘 라고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최종 보고서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미나이는 데이터 오버뷰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옵저베이션을 제공해 주었고 10가지 컬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파인딩스에 대한 요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는 챗GPT와 비슷한 인사이트와 결론을 제공하고 이 리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챗GPT가 제공한 최종 보고서도 이 PDF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LLM의 토론에 모더레이터라는 중재자 LLM이 개입하는 3번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프롬프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공했습니다. 우선 패널 LLM인 챗GPT와 제미나이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경우 이번 시나리오의 프롬프트와 비슷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우선 챗GPT와 제미나이가 모더레이터 진행 하에 이 핏빛 데이터를 차례로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모더레이터가 이 일을 요약하고 다음 단계를 제안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이 터미네이션을 선언해서 분석을 종료한다고 했고, 모더레이터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패널인 챗GPT와 제미나이의 최종 보고서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프롬프트는 모더레이터 LLM으로 활용된 챗GPT에게 입력한 프롬프트입니다. 모더레이터로서 두 개의 패널인 챗GPT와 제미나이가 이 핏빛 데이터를 잘 분석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각각의 패널의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 분석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석 중단 선언을 관리를 해서 전체 논의가 이 데이터 분석에 집중되도록 조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분석 방법, 결과, 인사이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최종 결과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패널로 사용한 이 챗GPT와의 대화 내용을 6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고 평가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번과 2번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더 많은 답변을 하고 인사이트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로 활용한 이 제미나이는 1번과 2번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도 더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레이터로 활용한 챗GPT의 경우 각각의 LLM 패널들이 각 사이클마다 제공한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서 다음 사이클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언급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화 내용들에 대한 각각의 패널들과 모더레이터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패널로 활용한 챗GPT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1과 2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칼로리 수치 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로 활용한 제미나이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시나리오 1과 2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확실히 구체화되었고 자세하게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이 알차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파일은 모두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한 번에 zip 파일 형태로 묶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레이터로 활용한 챗GPT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핏빛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 시간이 칼로리 소모와 강한 연관이 있으며 심박수는 활동 강도에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수집 및 분석 방법의 개선을 권장한다고 했고 이에 대한 레코멘데이션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면 시나리오별로 세팅을 조금씩 달리해서 기존 실험과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평가를 하는 것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정성적인 평가 방식과는 달리 테스트 데이터셋을 추가로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예측을 하거나 이 운동을 했는데 칼로리 소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하는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서에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내용은 빨간색 박스를 쳐두었습니다. 15주차 수업 때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나의 시나리오를 추가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실험을 추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실험인 시나리오 4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패널 LLM인 챗GPT와 제미나이가 모더레이터 LLM인 챗GPT 주도하에 토론을 한다는 컨셉은 시나리오 3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먼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적인 분석, 즉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말고 실제로 LLM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세한 프롬프트 관련해서는 뒤에 슬라이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패널 LLM인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준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패널 LLM에게 당신은 핏빛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 분석가임을 명시하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카테고리와 생체 센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근육, 지구력,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야 한다는 목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4가지 주요 작업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화 코드 없이 이 차근차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패널 LLM과 모더레이터의 요약을 자신의 분석에 반영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턴이 끝나면 터미네이션을 선언해서 토론 차례를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 이유, 결과, 인사이트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때 모더레이터의 보고서가 최우선적으로 평가됨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기존 프롬프트와 달라진 점은 패널 LLM에게 주는 요구사항이 조금 더 명확해졌고 기존의 그냥 운동 카테고리와 핏빛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근육, 지구력,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더레이터 LLM인 챗GPT에게 준 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 LLM과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통해 두 데이터 분석가 제미나이, 챗GPT가 핏빛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논의를 조율해야 한다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생체 센서 데이터와 운동 카테고리가 분당 기록된 CSV 파일 형태임을 미리 알렸고 생리학적 데이터와 운동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분석해 근육, 지구력,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라는 목표까지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작업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널 LLM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차기 분석 단계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패널 LLM 간의 논의를 장려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패널 LLM이 터미네이션을 선언하게 되면 토론에서 제외하게 하는 프로세싱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논의가 생체 센서 데이터와 운동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근육, 지구력, 체력에 미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제재를 가해 논의가 분석 목표에 집중되도록 유지하면서 모두의 기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 LLM들이 모두 터미네이션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 방법, 결과, 인사이트 및 결론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더레이터의 보고서가 개별 패널 LLM의 보고서보다 우선된다는 상황도 인지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받은 후 토론 대화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패널 LLM인 제미나이의 경우 아래와 같이 5페이지 분량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을 저희 조가 분석한 결과 챗GPT보다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내게 됨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의 영향을 받아서 제미나이가 기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말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LLM인 챗GPT의 대화 내용입니다. 챗GPT 역시 5페이지 분량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대화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 비교적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패널이 더 많은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서 요구사항을 추가하니까 이 기계적인 분석 외에도 본인의 의견을 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레이터 LLM인 챗GPT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보다 긴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패널이 나눈 대화를 요약을 하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이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든 내용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이 네 번째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패널 발언 순서의 분석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프롬프트에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나서 전체의 토론 길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LLM의 토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패널 LLM으로 사용한 제미나이의 최종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미나이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데이터 개요를 설명합니다. 제공된 핏빛 데이터는 이 운동 카테고리별로 기록된
생체 센서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분 단위로 칼로리, 심박수, 활동 시간 등이 측정되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후 자신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운동별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칼로리 소모량과 평균 심박수를 계산한 것과 활동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후 각 운동의 매우 활동적인 시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 상위 운동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이 칼로리 소모 및 심박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첫째로 레그레이즈와 니업 운동이 매우 활동적인 시간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근지구력과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우 활동적인 시간이 높을수록 칼로리 소모가 증가한다고 하며, 이 레그레이즈는 9.2칼로리, 니업은 9.6칼로리 정도 소모한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박수와 활동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 자체는 약하지만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와 같은 특정 운동이 46%의 활동적인 시간과 77.9bpm의 높은 심박수를 보였다고 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특정 운동과 활동적인 시간 그리고 심박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와 생리적인 결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강도 높은 운동은 칼로리 소모뿐만 아니라 체력과 근지구력 향상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슬라이드는 패널 LLM으로 사용한 챗GPT의 최종 분석 보고서입니다. 챗GPT 역시 가장 먼저 데이터 분석 계율을 설명합니다. PP 데이터를 통해 칼로리 소모, 그리고 심박수, 활동시간 등의 생체 데이터를 집계한 후 운동 유형별로 평균값을 계산하고 활동시간과 관련된 운동 강도 패턴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설명합니다. 우선 머신 레그 프레스와 같은 고강도 운동이 높은 칼로리 소모와 매우 활동적인 시간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구력과 체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강도 운동은 주로 회복과 유산소 기초 체력 향상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심박수 분석을 통해 심박수와 매우 활동적인 시간 간의 관계는 다소 약하지만 특정 고강도 운동이 높은 심박수와 이 활동적인 시간 비율을 기록함으로써 강도 높은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와 생리적 결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서 체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모더레이터 LLM으로 사용한 챗GPT의 최종 분석 보고서입니다. 모더레이터는 각 패널의 분석 단계마다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분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분석 보고서의 초반 부분에는 패널 LLM과 마찬가지로 초기 데이터 개요를 설명합니다. PP 데이터는 시간별 칼로리 소모, 심박수, 활동 시간, 그리고 운동 카테고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운동 생리학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패널 챗GPT가 운동별로 생체 데이터를 집계하고 이 채널 및 지구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운동 유형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과 활동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널 제미나이가 매우 활동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운동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 및 심박수 간의 관계를 도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우 활동적인 시간 비율이 높은 운동이 지구력 및 체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더레이터 LLM은 두 패널 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운동은 근육 활성화와 체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저강도 운동은 회복과 유산소 기초 체력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챗GPT와 제미나이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코멘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2달간 모은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결측치가 생각보다 좀 많았고 저희의 경우 실제 운동을 할 때 데이터를 위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봐야 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모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중간 발표 때 교수님께서 이 운동 전후로 사용자가 일기를 써봤더라면 컨디션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다음번에 실험을 진행할 때는 이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보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실험을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LLM 토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